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챕터 1 내용과 챕터 2 내용을 확인하였고요. 자, 오늘은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챕터 3 인구이동과 정치사회 변동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인구이동의 전개. 이 당시에 동아시아사 이 고대 부분에서 중세 부분에 넘어가는 이 시기까지 인구 이동은 어떻게 있었고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의 인구 이동의 양상은 어땠는가, 자, 이걸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일반적인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구 이동의 배경과 영향은 어떠한 점이 있었는가?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부족, 인구가 증가하니까, 또는 정치적 갈등과 이민족의 침략과 국가 간의 전쟁에 의해서 인구가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 솔직히 말해서 되게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떠한 사건들이 되게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볼 거고요. 이 인구 이동의 결과는 어땠는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영향이 있을 텐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구 이동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기원 전, 기원 후부터 활발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측정할 수가 없더라. 자,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구 이동의 결과는 어땠는가? 일단 토착민과 이주민의 갈등이 있었다. 그렇죠.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민일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도 이게 굴러온 돌이 있었던 돌을 뺀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 이주민과 토착민 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이동은 다시 누군가를 이동하게 만들고 그들에 의해서 또 누군가가 이동한다. 연쇄 이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정권이나 국가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에서 문화는 또 전파가 되고 문화가 새롭게 교류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현상도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대부분 통일국가였어요. 어느 한 민족이 또는 어느 한 국가가 다른 민족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진 걸 의미하는데, 그건 우리가 배웠던 진나라, 한나라에서 한정 지을 수 있고요. 사실 한나라 이후부터 제가 배웠죠. 황건적의 난 이후부터 여기 왼쪽에 보시는 위촉 오 세 개의 나라로 나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구의 이동의 모습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극나라하게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인구 이동은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다. 그래서 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나라는 위진남북조 시대다.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사실은 더 나가요. 그래서 위진남북조, 이 마지막에 있는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수나라고요. 수나라는 황제가 둘밖에 없어요. 수문제, 수양제 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나라 하면은 너무 유명한 게 고구려의 침공이죠. 네, 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무려 3차례나 침공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고구려 할 때 많이 배웠던 게 살수대첩, 그 다음에 을지문덕, 이런 사람들 배웠었고요. 결국에는 이 수나라의 무리한 고구려 원정으로 인해서 다시 등장한 나라가 이제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당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파트에서 기억해야 할 나라는 위진남북조, 그 다음에 수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까지 이렇게 이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지금 첫 번째 기억할 시대는 후한, 그러니까 전한, 신나라, 후한, 이 한나라 다음에 등장할 위진남북조 시대다. 그 어려운 지도가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 이런 것들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부터는 너무 시대가 분열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나라를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흐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자연스럽게 인구 이동이 엄청나게 많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왼쪽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실게요. 표를 보면서 한번 배울 게 뭐냐면, 옛날에 한나라가 있었다. 그 한나라의 마지막이 후한이더라. 이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들어갈 그 농민반란은 황건적의 난, 노란색 수건을 두 권을 머리에 쓴 그러한 농민반란, 황건적의 난이 등장하고, 이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국지연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소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의 주인공인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중국을 세 개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삼국지 시대가 이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촉오가 있고요. 이 위촉오를 누가 통합을 하느냐? 바로 진나라가 통합합니다. 이 진나라는 한자가 달라요. 앞에 나왔던 진시황제와 진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위촉오를 통일한 나라가 바로 진나라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진나라가요,
북방민족에 의해서 누구? 바로 얘네들입니다. 오호라는 5개의 민족이 있거든요. 흉노, 선비, 저, 갈, 강이라는 5개의 북방민족이 있어요. 얘네들은 말 그대로 만리장성 바깥쪽에 있는 만리장성 바깥쪽에 있었던 그 유목민족인데요. 얘네가 남하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포인트는 인구 이동이거든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구가 이동되었다. 북방민족이 아래로 내려오더라. 근데 그 믿던 진나라가요. 얘네를 못 막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나라가요. 남쪽으로 남하하게 됩니다. 이 진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한족,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남쪽으로 남하해서요. 동진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맑은 동진이지만. 그다음에 그 북방에 누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위에서 내려온 5호가 16개의 나라를 만들어. 5호 16국 시대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던 인구 이동의 과정은 바로 위초고 삼국지를 통일한 진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이 진나라가 한족의 나라인데 북방에서 5호가 내려오자 북방은 5호 16국 시대가 되고, 중국 사람들은 이 5호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온다. 남쪽에 보이죠? 여기 남쪽 창장강 이남 지역이죠. 여기에 동진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5호 16국이 위에, 동진이 아래, 이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호 16국은 누가 통일하냐? 이거 배워야 됩니다. 북이란 나라가 통일을 해요. 이 북이란 나라가 선비족의 나라인데요. 이 선비족의 나라 북이가 5호 16국을 통일하더라. 북쪽에는 북이가 있고요. 남쪽에는 송제, 양진이라는 나라가 또 바뀌게 돼요. 여기는 한쪽의 나라죠. 그래서 위에는 북조, 아래는 남조라고 해서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해하는 것을 한번 묶어볼게요. 위초고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나라는 위나라였어요. 조조, 총나라는 유비, 오나라는 송건. 그 시대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는 어디? 위. 그래서 위나라고요. 통일한 사람은 어디? 진.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를 이렇게 일컫습니다. 되게 긴 시기를 우리는 그냥 간단한 단어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통일한 나라가 누구냐? 바로 수나라입니다. 근데 수나라는 오래 안 간다? 그 다음에 당나라로 이어지더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옆을 보니까 지도가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 수많은 나라를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북방에 있던 이 선비족, 흉노, 저, 갈강, 뭐라 했죠? 5호라고 하고, 얘네가 세운 나라가 무려 16개. 그래서 5호 16국 시대가 여기 보이고 있고요. 남쪽에는 도망친 한족의 나라가 밑으로 내려와서 동진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왼쪽과 또 한 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위에 있는 5호 16국은 누가 통일한다? 바로 북이란 나라가 딱 간단하게 하나로 통일시킨다. 여기가 바로 북이고요. 그 다음에 동진한 나라는 송제, 양진으로 발전하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남조가 있구나. 북조와 남조가 있다. 오케이? 이러면 중국에 있는 인구 이동의 변화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라 하나하나를 다 외울 건 아니고요. 이런 시대 다음에는 저런 나라가 등장하는구나. 이런 흐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뭘 알아야 되냐? 이 당시에 위진남북조 시대가 있을 때 우리 한반도는 뭐가 있었느냐? 우리 한반도는 이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한창 삼국시대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2번을 들어가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자, 2번 화북과 강남 방면으로의 이동인데, 자, 5호가 이동을 한다. 후한말 혼란기로부터 대거 이동했다. 여러분들 5호 16국 시대가 이제 만들어진 걸 보이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5호 16국 시대가 등장하는 첫 번째 계기라는 사건이 등장할 거예요. 어려운데 영가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흉노의 어느 사람이 결국에는 내려와서 살고 있다가 결국엔 중국에 있는 이 진나라의 왕을 없애버리고 자신들이 이제 나라를 세운 거죠. 이게 첫 번째 스타트라고 보는 거예요. 영가의 난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EBS는 안 나와 있지만 아치라 두시고요. 이 영가의 난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5호 북방민족이 남쪽으로 이동하더라. 그러면 그때 한족은 위에 살고 있던 한족은 가만히 있었다? 아니죠. 같이 내려오더라. 화살표 보이시죠? 내려왔네요. 지금 내려와서 이 동진이 건국되더라. 어디 지역에? 창장강 이남 지역에. 그래서요. 위쪽에 살고 있던 한족이 대거 밑으로 내려온 거는 이때가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중국 이동이. 그래서요. 한족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족이 창장강 이남 지역으로 불렀다. 중국에서 창장강 이남 지역은
강남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어마어마한 이 강남 지방에 중국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에 또 다른 변화가 뭐가 있냐? 바로 중국 사람들이 내려와서 어마어마한 강남 지방이 개발되더라. 선생님이 얘기했죠. 황허강 유역은 정치 중심지, 그 다음에 양쯔강, 이 창장강 지역은 경제 중심지. 그래서 돈은 창장강, 강남 지방에 모인다는 거죠. 이때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전부터 시작됐지만은 더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한족의 이동을 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는 자연스럽게 북방민족이 세운 화북과 그 다음에 이 한족이 세운 남조가 대립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남북조 시대라 한다라는 거 알아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가 중국의 변화고요. 한반도는 어떠한 인구 변화가 있었냐? 이거 보실게요. 자, 부여, 심지어 기원전 1세기죠. 지금 이 시대가 맞지는 않아요. 이게 훨씬 더 이전이죠. 기원전 1세기에 부여에서 일부가 주몽이죠. 압록강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 이 나라 무슨 나라? 바로 고구려, 건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건국 신화에 동명성왕이 나오고 그 동명성왕의 옛날 이름이 주몽이더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고구려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고구려에 있던 일부 파가 또 내려오죠. 역시 이 일부 파가 어디로 내려오냐? 우리나라 한강 유역으로 내려오더라. 그래서 한강 유역을 내려와서 그 중에 일부 왕자가 바로 온조 왕이 있었죠. 그래서 온조가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하더라. 아, 그래서 백제 건국의 일파에 온조도 있고 바로 고구려 계열통도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미 한국사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어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의 유민.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로 와서 이 사람들이 특히 경주 지역의 토착민과 결합을 해서 신라건국의 토대가 마련됐다. 역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이 낙랑군은 여러분들, 낙랑군은 그 고구려 지역에 있었는데요. 4세기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한 낙랑군의 유민이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동해서 백제 발전에 기여했다. 뭐 이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반도는 이 정도 끝내고요. 바로 일본 열도로 가볼게요. 자, 일본 열도. 우리가 일본 하면 크게 조선 신석기 문화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한반도에서 넘어온 병용사 기술을 하면서 야요이 문화 했었죠. 이 야요이 문화의 특징은 철기와 청동기가 같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이미 실제로 시기가 빠르진 않고 철기가 들어왔을 때 청동기가 같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일본의 열도에서는 가장 많이 넘어온 사람들, 물론 중국에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할 거는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에서 삼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실제로 한반도 사람들과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 한족, 중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왔다라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도레인이라고 부르고요. 도웨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자가요. 일본 외자고요. 도자가 건널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 일본 장에서는요. 도레인. 넘어온 사람들. 레자가 올 레자니까 건너서 온 사람들이 도레인이 되고 도웨인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바로 인구 이동의 영향으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선진 기술, 한반도에서 중국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의 정권에 영향을 줬다. 그 정권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야마토 정권이더라라는 거. 드디어 등장하네요. 일본의 정치 세력인 야마타이 소국 배웠었죠. 히미코 여왕.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라고 부르는 일본의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그 정권을 우리가 야마토 정권이라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야마토 정권의 큰 성립과 발전에 영향을 준 게 누구다? 바로 도웨인이라 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인 중국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백제인, 그 다음에 고구려인 147인에게 자기를 주었다. 이미 이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와서 이미 기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열도로 생각보다 한반도와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페이지에 있는 자료 플러스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제가 다시 이어서 국가의 통합과 발전하도록 할게요.